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 스토익 실전 천재 원 리스닝 제17강에서 찾아뵙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테스트 3의 Part 4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부터 85번까지 전반 총 5지문 다뤄보도록 할게요. 7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Part 4는 말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에서 단서를 찾을 것인가 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Part 4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화자와 청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구별해서 노려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71번 문제는 화자의 직업에 대해서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화자가 자신을 지칭하면서 1인칭 대명사를 언급하겠죠. I 또는 my와 같은 1인칭 표현에 주목해 주신다면 단서를 어렵지 않게 잘 찾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72번 문제입니다. 화자가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 자, 질문 속 주어 화자이니까 화자의 말에서 다시 한번 1인칭에 주목하셔야 되고 이 문제 속의 키는 바로 first란 표현이에요. 자, first를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내용이 무엇인지 first의 키를 맞춰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the랑 of 이렇게 the of 사이에 어떤 단어들이 위치해 있는지를 빠르게 훑어볼게요. A번에서는 risk, 위험이라고 했는데요. 투자라는 investment가 등장합니다.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죠? 돈을 어딘가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put money into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invest라는 동사를 바꿔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딘가에다가 put한다라는 것이 곧 무엇이래요? investment라는 이 투자가 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B번에서는요, 목표라고 했어요. 회사의 목표. 자, C번입니다. 서비스의 가격이라고 했고요. D번에서는 장점인데 무엇의 장점인지도 확인하셔야겠죠. Savings account는 예금 계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럼 7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화자의 말에서 she will show listeners. 무엇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보여주다라는 이 show를 지문에서 노려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쭉 훑어보도록 하죠.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A번의 brochure이라는 표현을 딱 보는 순간요, 여러분. 그렇죠. pamphlet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바뀐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pamphlet. 그 다음에 B번의 photographs라는 것은 pictures 이런 표현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C번의 schedule도 다른 표현으로 많이 바꿀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정표를 이야기한다면 itinerary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고 timetable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D번의 diagrams라는 표현은요. 도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 같은 거 diagram으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혹은 graph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의 직업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인칭에 주목해야 돼요. 72, 73 모두 다 화자가 할 일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인칭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72번은 화자가 이야기할 다양한 화제거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를 찾아주셔야 됐고요. 그다음 73번은 무언가를 보여줄 거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이 바뀔 가능성도 생각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타이밍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My name is Gloria Bloom, and I'm a financial consultant. I'll be leading this seminar, which is being hosted by my firm, Stanley Financial. Our plan for this morning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your personal wealth portfolios. To start, I'm going to give a short talk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 stocks, government bonds, and real estate. Following that, I'll show you a series of charts and graphs that explain which financial products are best suited for short-term gains and why establishing a retirement plan is crucial. All right, let's begin.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어요. 단서가 그쵸 아주 깔끔하게 딱딱 잘 떨어지고 있었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My name is Gloria Bloom, and I'm a financial consultant. 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financial consultant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고 보기에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겠죠.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떤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컨설턴트라는 것은 조언을 제공해주는 사람이므로 보통 이 단어는 이런 advisor라는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내용 쭉 따라가 보면서요. 72번까지 연달아 한번 가볼게요. I'll be leading this seminar, which is being hosted by my firm, Stanley Financial. 네, 자 다시 한번 1인칭인 my라는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 뒤로 my firm, Stanley Financial. 뭔가 재정하고 관련해서 조언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Our plan for this morning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your personal wealth portfolios.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이어지겠죠. 72번입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를 찾아주셔야 돼요. To start, To start 해서 집중하고 가셔야 되겠죠. I'm going to give a short talk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 stocks, government bonds, and real estate. 네, 다시 한번. I'm going to give a short talk about the 자, should talk about 하고 강연의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 여기까지요. the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 여기까지요. 자,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utting money into라는 것은 그죠, 돈을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investment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이나 혹은 정부의 bonds, 국채나 혹은 부동산 등에 돈을 투자하는 것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이야기하겠다. 정답 연결시킨다면요. 네, the risks of 그대로 등장하고 있었고요. putting money into라는 이 표현이 investment로만 살짝 바뀌고 있었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73번에서 여자가 청자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앞에서 문제 딱 선택하고 빠르게 내려가셔서 쇼를 보고 계셔야 돼요. I'm going to give a short talk about the potential risks of putting money into stocks, government bonds, and real estate. 바로 넘어가죠. Following that, I'll show you a series of charts and graphs that explain which financial products are best suited for short-term gains. 네, 자 뒤에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단서는 앞에서 끝나버렸어요. I'll show you a series of charts and graphs 이 부분이에요. I'll show you라는 부분 집중해 주시고 charts and graph를 딱 낚아채 주신다면 보기에서 차트와 그래프는 diagrams라는 이 도표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Part 4는 혼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문이 전개가 되는 듯한 느낌을 Part 3보다도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 거기서 휴 하고 위안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다음 문제 해결했어.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 순간 이미 다음 문제 단서가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빠르게 순발력 있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74번입니다. 청자는 어디에서 일을 하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청자가 단 한 명일 수 있는 유일한 Part 4의 지문은 텔레폰 메시지가 되겠죠. 지문 초반부에 화자와 청자를 소개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고 또 메시지의 목적이 연달아 초반부를 등장시킬 겁니다. 자, 그럼 지문 초반부를 잘 노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리스너가 근무하는 장소를 묻고 있다는 거, 화자의 근무처와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청자는 우리 지문에서 2인칭 대명사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청자니까요. 당신의 이런 식의 표현이 청자를 지칭을 할 거예요. 75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텔레비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번은 incorrect size. 자, 사이즈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B번에서는요. 자, 보내어졌는데 사무실로 보내어졌어요. C번은 맞춤 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D번에서는 damaged, 파손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damage드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볼 건데요. 이 텔레비전이 damaged, 파손 혹은 손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텔레비전에 그죠? scratch가 나 있다거나 혹은 어떤 부분이 금이 갔다거나 하는 crack 이런 표현들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단어로 이 damage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괄적인 표현이에요. 자, 76번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의도파악 문제, 자, 인용어구의 의미 해석해 볼까요? It is being held this Saturday. 자, 이때 it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따라가셔야 되겠죠. 토요일에 무엇이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토요일에 열릴 예정인지 그걸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키가 되겠네요. A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뒤 문맥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 한해서요. A번에서는 환불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환불이 되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B번에서는 이 불만 사항이 빨리 해결이 되어줘야만 한다. 그 불만 사항이 앞뒤로 언급이 될 가능성. C번에서는 warranty라고 했어요. 품질 보증서가 연장이 되어야만 한다. D번에서는 행사의 날짜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 자, 앞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그 문맥을 바탕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전체 큰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지문은 전화 메시지거든요. 자, 청자의 근무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2인칭에 주목하셔야 되고 75번에서는 자, 전화건 용건이 아마도 텔레비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텔레비전에 관한 세부 정보 잘 노려주시고 76번에서는 토요일에 일어나는 어떤 무언가를 언급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토요일에 일어난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의도는 이제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주셨어야 돼요. 뭐에 관한 이야기가 앞뒤로 이어져 있을지 요거를 잘 파악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훑어주시고요. 전화 메시지 흐름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Questions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My name is Ernesto Augusta. A flat-screen television I ordered was sent to my home by your delivery firm. However, the item's box seems to have been torn during transit, leaving a long scratch across the screen. I plan to give the item away as a prize during a company event, and it is being held this Saturday. Please call me back to let me know your plan for dealing with the matter.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거. 자, 순발력 있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청자의 근무처부터 확인해 보죠. My name is Ernesto Augusta. 네, 화자의 소개 있었고요. A flat-screen television I ordered was sent to my home by your delivery firm. A flat-screen television I ordered was sent to my home by your delivery firm. 자, 끊어갈게요. A flat-screen television I ordered was sent... 여기까지요. 자, flat screen television 문제 속에 키로 등장했었고요. 제가 주문을 했었던 텔레비전이 was sent, 보내어졌습니다. 그런데 my home by your delivery firm.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다라고 했죠? By your delivery firm. 이때 your이라는 것이 곧 listener, 청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신의 배송 회사에 의해서 저희 집으로 배송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청자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delivery firm에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정답 연결시켜 보니 말을 살짝 바꿔놨네요. delivery 대신에 shipping, firm 대신 company로 바뀐 A번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앞서서 화자와 청자 혼동하면 안 돼요 라고 했었어요.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첫 대사에 너무 잘 들리다 보니 C번을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만 알 수 없는 정보일 뿐더러 이 질문의 요점은 바로 청자의 근무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75번인데요. 자, 이제 텔레비전 앞에서 남자가 제가 주문한 텔레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However, the item's box seems to have been torn during transit. 자, 이 부분. However, 반전이네요. the item's box seems to have been torn during transit, leaving a long scratch across the screen. 자, 봤어요, 여러분. 뭔가 damage가 되었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단서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The item's box seems to have been torn during transit. 이 부분이죠. have been torn during transit. 수송 중에 이 물건이 들어있었던 그 상자가요. have been torn. 좀 찢겨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leaving a long scratch across the screen. 그렇죠. 이 screen을 가로질러서 long scratch가 있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수송 중에 상자가 찢겨서 아주 긴 그런 긁힌 자국을 남긴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텔레비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파손이 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scratch라는 표현이 has been damaged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따라가 보죠. 76번으로
빠르게 시선을 내려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질문 초반부에서 전화 건 목적으로 수송 중에 좀 손상이 된 텔레비전에 대해서 항의를 막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쭉 따라가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의도 파악까지 연결시켜 주셔야 안전하게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토요일에 무엇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왜 할지 이어지는 내용 가볼까요? I plan to give the item away as a prize during a company event, and it is being held this Saturday. 네, 끊어가보죠. I plan to give the item away as a prize during a company event. 제가 이 물건을 이때 give the item away에서 the item은 앞서 얘기했던 그 텔레비전 바로 이 메시지 화제가 되고요. 제가 이것을 상으로서 제가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During a company event, 회사의 행사 때 상품으로서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And it is being held this Saturday. 그것은 이렇게 출발하니까 이때 이시라는 것은 곧 뭐가 되겠어요? 회사의 행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그 행사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빠르게 주세요. Please call me back to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토요일에 행사가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요. 그만큼 급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을 연결시켜 본다면 이 주문한 제품이 손상이 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제기하고 있고 이 항의가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정답은 불만 사항이 곧 해결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의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정답 B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도 파악 문제 접근하실 때 항상 처음부터 화제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시는 것이 득점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7번. 청자들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청자들 다시 한번 우리 2인칭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첫 대사,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8번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화자가 청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요청할 때 사용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여러분. Please, 뭐뭐 해주세요. 또는 I would like you to, I want you to. 와 같은 표현을 한번 노려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자가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우리 2인칭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요청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우리 동사에 좀 포커스 맞춰볼게요. A번에서는요. 도움을 제공한다. 자, 도와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incoming workers라는 표현은요. 아까 앞서서 77번 보기 속에 new employees가 있었는데 동의어 관계에 놓여 있는 단어입니다. incoming workers라는 건 신입사원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입사원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자, B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arrange appointments, 만남을 준비를 하는 건데요. 뒤에 보면 supervisor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상사와의 만남 혹은 약속을 준비를 한다. 자, C번입니다. read through something, 끝까지 읽어보라고요. 교육용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본다. 자, D번에서는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읽는 것과 쓰는 것 차이 구별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past work experience라고 했어요. 뭘 의미할까요? 이전 근무 경험에 관련해서 적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79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in 15 minutes. 이 부분 해석 주의하셔야 되죠. 여러분, in이라는 전치사 뒤에 지금처럼 이런 기간 표현이 등장을 하면 언제 후에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1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어요. 자, 비디오 상영부터 시작해서 B번에 집단 토론이라고 했네요. C번입니다. 등록 기간. D번에 점심 휴식 시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세 문제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청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 2인칭에 주목할 필요 있겠고요. 78번도 마찬가지예요. 청자들이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요청 또는 2인칭 표현에 주목해서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79번은 15분 후에 일어날 일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보기 단어들을 쭉 종합해 보면 뭔가 회사 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담화 지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이 지문은 어떤 유형일까요? 소개 멘트부터 잘 듣고 흐름을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Questions 77 through 79 refer to the following talk. Working at a restaurant isn't easy.
There are plenty of challenges that you'll face as newly hired staff, from dissatisfied customers to delayed orders to missing ingredients. Such difficulties will be the focus of today's orientation. I would like to start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ve confronted at a previous job, as well as how you managed it. In about 15 minutes, we'll all talk about the experiences as a group and then consider alternative ways that the situations could have been dealt with. Okay, let's get started.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의 연설 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여러분. Working at a restaurant isn't easy. 자,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 듣고 A번 가셔서는 안 되겠죠.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어요. There are plenty of challenges that you'll face as newly hired staff, from dissatisfied customers to delayed orders to missing ingredients. There are plenty of challenges that you'll face as newly hired staff. 여기에서 단서 찾아주셔야겠죠. 많은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That you will face. 이때 you라는 2인칭 대명사가 곧 청자들을 지칭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그러한 도전적인 부분들이 있다. 무엇으로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였네요. Newly hired staff. 새롭게 고용이 된 직원들로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될 그런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자들은 그래요. 새롭게 고용된 신입사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new employees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신입사원을 의미하는 다른 표현도 같이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ew hires라는 표현인데요. hire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고용하다는 뜻이지만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 직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new hires 이런 표현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계속 가보죠. From dissatisfied customers to delayed orders to missing ingredients. Such difficulties will be the focus of today's orientation. orientation. 자, 지금 이 담화는요. 이제 신입사원들, 특별히 식당에서 고용이 된, 그죠? 식당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orientation 상황인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78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청자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겁니다. 자, 무엇을 요청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I would like to start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ve confronted at a previous job, as well as how you managed it. 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빈칸 한번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요. I would like to start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잡았어요?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여기까지요.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이라고 했는데 이때 have라는 동사는 사역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have입니다. 자, 그러면 하게 만들다, 시키다 라는 것이 결국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요 요청사항 묻는 문제의 시그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모두가 적게끔 만들므로써 저는 시작하고 싶습니다. 즉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rite down을 듣고 바로 보기 속에 동사 매치시키시면 write about 이게 딱 눈에 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에 관련해서 적어주세요라고 요청했는지까지 가보죠.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ve confronted at a previous job.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면했었던 좀 도전적이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적고요. 뿐만 아니라요. as well as how you managed it. 네, 어떻게 그것을 처리했는지. 자, 그러면 그런 이전 근무 경험에 대해서 적어보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정답은 D번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79번에 in 15 minutes였어요. 15분 후를 기다렸다 빠르게 낚아채셔야죠. In about 15 minutes,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쉴 틈 없이 지금 단서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문제 처리하고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앞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by having everyone write down a challenging situation that you've confronted at a previous 선택하셨고요. job, 그렇죠? as well as how you managed 내려가 it. 주셔야 됩니다. In about 15 minutes, 자, 그래서 시선을 빠르게 고정시키시고 집중해 주셔야겠죠? we'll all talk about the experiences as a group. 네, 이 부분이요. We'll all talk about the experiences as a group. 자, 그리고 나서 15분 후에는 우리가 group, 단체로, 그렇죠? 집단으로 experiences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정답 연결하신다면 15분 후에는 그룹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룹 토론이 있을 것이다. 그죠? 정답 연결하신다면 B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끊어 우리가 리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문제를 왜 놓쳤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특히 Part 4에서는요. 혼자서 말을 하니까 전개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시선을
내려 보내시면서 순발력 있게 다음 문제 이렇게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익은요, 영어 실력하고는 좀 별개로 순발력,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어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화자는 무엇에 관해 inquiring, 문의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질문의 내용을 묻는 거죠.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할 텐데 우리 뭔가를 질문을 하는 의문문의 표현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평서문화 형태로도 문의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앞서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시그널 표현에 주목해 주시고요. 보기를 확인해 보죠. whether하고 C번의 if는요. 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니까 키워드 뒤로 잘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고객이 시내에 있는지 C번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보기 B 그리고 D번은 앞에 있는 의문사로 키워드를 잘 간추려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화자가 포틀랜드에 왜 가는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우선 포틀랜드라는 이 문제 속 키워드 언저리에서 단서가 빠른 속도로 지나칠 가능성을 생각을 해주시고 집중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A번에서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자, 나머지 B, C, D의 경우는 포틀랜드의 어떤 특정 장소에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동사의 의미보다도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키워드로 잘 맞춰주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친구를 방문을 한다. 자, visit란 동사 뒤에 장소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방문한다. 자, C번은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거죠. D번은 college 캠퍼스 키 맞춰 놓으시고 대학교에 방문한다. 자, 그래서 어떤 곳을 방문을 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82번은요.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자, 지금 목적어 자리 청자가 단수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지문이 telephone message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의 후반부 청자에게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청의 시그널 표현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리 특별히 동사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A번에서는 결정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알려주세요라는 이 표현을 지문에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뭔가를 알려주세요 할 때 어떤 표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Please let me know. Let someone know 하면 무엇을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알리다라는 뜻의 inform이라는 동사도 사용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또는 notify 라는 표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보기 B번에서는 연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임대회사에. C번은 차를 일요일 전에 반납을 한다. D번은 포틀랜드에 차를 끌고 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제 다시 한번 크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화자가 문의를 하면서 전화 메시지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할지 청자에게 전화를 왜 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의 목적이 곧 이 80번 문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1번에서는 포틀랜드에 화자가 이제 갈 계획인데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82번에서는 청자에게 요청을 하면서 끝을 맺겠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전화 메시지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지문 후반부 뭐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시그널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타이밍 맞춰서 한번 풀어보죠. Questions 80 through 82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Jamie, it's Philip. I have a favor to ask of you. I'm wondering whether I can borrow your car for a trip to Portland next weekend. I'm going to visit my old college friend, and I'd prefer not to spend money on a rental. If I remember correctly, you'll be in San Diego meeting with a client anyway, so I figure it won't be a major inconvenience for you. I'll need the car from Saturday morning until Sunday afternoon, and could return it early that evening. Either way, let me know sometime today in case I need to make other arrangements.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메시지의
전형적인 흐름 예상해 주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어디서 전화건 누구이고 뭐 때문에 전화했어요가 보통 초반에 나오는 정보이잖아요. 네, 그 흐름을 잘 타시면서 특별히 화자가 청자에게 문의하는 내용에 주목하셔야겠죠. Jamie, it's Philip. I have a favor to ask of you. 네, I have a favor.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출발합니다. I'm wondering whether I can borrow your car. 잡았어요, 여러분? I'm wondering whether I can borrow your car. I'm wondering이 시그널이 되겠죠. 뭔가에 대해서 문의할 때 평소문의 시그널이었고요. I'm wondering whether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문사가 아니라 whether가 따라 나오죠. 뭐뭐인지 아닌지 제가 당신의 차를 borrow,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요. 자, 목적은요. For a trip to Portland next weekend. 포틀랜드에 다음 주말에 자기가 가게 되는데 그 여행을 위한, 그 여정을 위한 차를 지금 빌려달라고 문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연결하신다면요. borrow your car, 자동차라는 표현이 vehicle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진 C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8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자, 포틀랜드에 화자가 왜 가는지, 지금 앞서서 포틀랜드의 트립을 위해서 차량을 좀 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바로 빠르게 시선을 다음 문제로 내려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던 문장 들어보면서 빠르게 다음 문제로 시선 내려주세요. 가볼게요. I'm wondering whether I can borrow your car for a trip to Portland next weekend. 바로 I'm going to visit my old college friend. 네, 바로 넘어가서 잡아주셔야죠, 여러분. I'm going to visit my old college friend. I'm gonna visit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gonna라는 표현은 going to를 줄여서 구어체에서만 우리가 gonna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알아놓으셔야겠고, visit my old college friend. 자, 오래된 대학 친구를 방문을 할 거거든요. 정답 어렵지 않았습니다. visit a friend 그대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문제로 빠르게 시선 내려보내고 요청하는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다음 문제 단서가 나오기까지 크게 문제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내용들이 주저리 언급되고 있었어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면서 이제 요청 시그널만 노렸다가 확 낚아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까지 쭉 들어보고요. 우리 요청의 시그널에서 한번 딱 끊어보도록 할게요. And I'd prefer not to spend money on a rental. If I remember correctly, you'll be in San Diego meeting with a client anyway. So I figure it won't be a major inconvenience for you. I'll need the car from Saturday morning until Sunday afternoon and could return it early that evening. Either way, let me know sometime today. 여기서 낚아채 주셔야겠죠, 여러분. Let me know를 딱 듣고 정답 바로 선택하실 수 있겠죠? Let me know sometime today 네, 오늘 중에 let me know 알려주시기 바래요. in case I need to make other arrangements. 제가 혹시 다른 준비를 마련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에게 오늘 let me know 알려줄 것을 청자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요청의 단서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치만 계속 집중하고 있다가 let me know 이렇게 동사 원형의 명령문의 형태로 요청하는 경우들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Please let me know 그래서 please가 생략이 된 형태예요. 자, let me know를 듣고 바로 연결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 빌려줄지 빌려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 사항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정답 A번 make a decision known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83번. 자, 문제 속에 announcement, 공지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문 유형은 다수의 청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의 공지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출발할 수 있고요. 자, 주제를 묻는 문제이므로 지문 초반에 주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에 관한 얘기할지 첫 대사에 집중하시고 A번의 오프닝이라는 것은 개점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open for business, 업체가 영업을 시작하는 그 첫날 행사를 바로 오프닝이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B번의 expansion, 자, 지점의 확장이라고 한다면 특정 장소에 우리가 상점을 하나 더 열 계획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초반에 등장해야 할 거예요. C번에서는 제품 출시라고 했고요. 자, D번의 sales event, 할인 판매 행사인데 우리 오늘은 할인하다라는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격을 할인시켜 드릴 거예요 라고 할 때 할인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예를 들어 뭐 30% off 이런 식으로 percentage 옆에 off부터 했으면은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또는 discount 이런 표현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격을 인하하다 할 때 등장할 수 있는 표현으로 mark
down이라는 표현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동의어로서 reduce 또는 lower 이런 표현들 뒤로 가격이 등장한다면 결국 할인을 해주겠다란 의미가 되겠죠.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다면 할인 행사로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4번은요. 화자가 자,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안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청자가 드러났죠. 이 지문은요, 여러분 공지지문인데 청자가 고객들이에요. 그럼 장소가 어디겠어요? 그렇죠. 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집니다. 자, A번부터 회원이 된다라고 했고요. B번에 상품권을 구매한다. C번에 전단지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D번은 후기를 확인한다. 자, 키워드는 확실하게 정답이 된다면 어떻게든 지문에서 언급될 만한 단어. 지금 같은 경우는 끝에 있는 명사의 키를 맞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청자들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이라는 표현을 지문에서 누려보셔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 많죠. 뭐 웹사이트라든지 혹은 www. 하면서 도메인 주소를 직접 언급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최근에 구매를 확인한다. 자, B번에서는 우리 take advantage of라는 표현은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셔야겠죠? 이용하다라는 의미로요. 자, deals라는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deal 하면 거래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이 deal 이런 표현은 판매자와 그리고 구매자 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러한 거래를 de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청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으니까 청자들이 거래를 이용을 한다는 것은 청자들에게 굉장히 이득이 될 만한 그런 거래, 물건을 살 때 할인을 많이 받는다거나 뭔가를 덤으로 더 받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거래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번에서는요.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upcoming line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우리 line이란 표현을 좀 볼까요? 자, upcoming line의 line은요, 여러분, 우리가 product line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line은 상품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문이나 혹은 보기에서 line이란 표현을 듣거나 보게 되신다면 그냥 상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출시가 될 그런 상품에 관해서 읽는다. 자, D번에선 제품 교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문제 다시 한번 크게 확인해 볼 필요 있겠죠? 이 지문은 공지 지문입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공지인데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지 공지의 주제 초반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고 84번에서는 제안, 시그널 표현에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85번에서는 온라인에서 청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시선 처리 빠르게 다음 문제로 내려 보내주시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함께 들어볼게요.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Attention all Allison Apparel customers. In preparation for our soon-to-be-released winter line, we have decided to mark down everything in the store beginning tomorrow. This includes all remaining shoes, shirts, pants, and dresses from our summer and fall collections. Plus, become a member of our store's rewards program today to receive a complimentary piece of jewelry. These specials will also be offered on our website, but you must act quickly. Product availability is limited to what we have in stock.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점에서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지 지문이었네요. 첫 대사 들어볼까요? Attention all Allison Apparel customers.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서 자, 업체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Attention all Allison Apparel customers. apparel이라는 단어를 또 챙겨주시면 좋겠죠. 자, attention 주목해주세요 하고 청자를 호명하는 시그널이었는데 이때 apparel이라고 고유명사 속에 의류, 옷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옷가게의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공지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이제 공지의 목적이 나올 차례죠. In preparation for our soon-to-be-released winter line, 네, winter line, 겨울 의류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요.
We have decided to mark down everything in the store beginning tomorrow. 빈칸 채워주셔야죠, 여러분. We have decided to mark down 뭐 하기로 결정했다? mark down이었습니다. 자, 얼발음이 굴러가지 않았던 mark down 발음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We have decided to mark down everything in the store beginning tomorrow.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상점에 있는 모든 것들의 가격을 mark down,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자, mark down을 듣고 바로 보기 속에 sales라는 표현을 매치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 할인 판매 행사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이야기하는 공지지문임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셔야겠죠. 84번에 이제 고객들에게, 즉 청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을 할 텐데 이어지는 내용 쭉 따라가 보죠. This includes all remaining shoes, shirts, pants and dresses from our summer and fall collections. Plus, become a member of our store's rewards program to 잡았어요, 여러분? Plus, 플러스 하고 화제가 전환됩니다. 자, 또한 become a member of our store's rewards program to 네, become a member. 요거 잡아주셔야겠죠. become a member of our store's rewards program today. 네, 까지요. 자, become a member. 회원이 되어주세요. 저희 상점의 자, rewards 프로그램이라는 거 우리 이전 강의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rewards 프로그램은 회원 혜택 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상 프로그램인데 일종의 회원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보상 프로그램의 회원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자들에게 제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요? 회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To receive a complimentary piece of jewelry. 네,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보석을 받기 위해서 회원이 되어 주세요. 자, 청자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요. 회원이 된다. 보기에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셔서 85번에 이제 온라인에 시선을 맞춰 놓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These specials will also be offered on our website, but you must act quickly. 잡았어요, 여러분? These specials will also be offered on our website. 웹사이트, 온라인과 매치가 됩니다. 이때 these specials는 특별 할인가라는 의미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명사로 등장하면 특가, 특별 할인가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특별 할인가, 즉 앞에서 할인을 해주겠다, markdown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할인가가 웹사이트에서도 제공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문이 끝을 맺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청자들은 온라인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득이 되는 그런 좋은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 연결하시면 거래를 이용한다라는 보이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할인과 관련해서 앞서서 정리했던 markdown, reduce 또는 lower the price 이런 표현 그리고 specials, deals, 거래라는 단어들 같이 잘 기록해 두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지지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어요. 다시 한번 까다로웠던 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항상 숙지해 주시면서 리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쉐도잉을 늘 병행을 또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에서 테스트 3의 Part 4 나머지 후반 5지문을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미리 풀어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